지금 진단하고 계신 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좀 대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구 시민들께서 들으시면은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시민들 탓이 아니고 대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도층, 정치 지도층 또 사회 지도층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대구의 시민 정신은 살아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글쎄 참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뭐 또 거기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굉장히 퇴보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갇혀 있다고 하나? 이 정치나 그 사회가 제대로 좀 살아나려고 하면 정치도 생동감이 있고 또 사회도 생동감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생동감이 있어야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는 산무라고 해야 되나? 생동감도 없고 활력도 없고 전진도 없는 그런 도시가 돼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제가 그렇잖아도 대구 혁명 이렇게 하면서 정신혁명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면 그럼 뭐 대구 시민들이 정신에 문제가 있냐 약간 좀 비아냥되는 그런 분도 계신 그게 아니라 네. 만약에 정신혁명을 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거는 지도층의 정신혁명이 있어야 되겠죠. 시민들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대구가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부 모두가 저는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떻든 시장의 정상화죠. 그건 지금 이제 시장 부재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통합의 경우에는 보면은 시장 대행이 네. 뭐 결국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했지만 대행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국가적으로도 대행이 있었지만 대행이 할 수 있는 그 업무의 담당 범위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고 지난 얼마 동안입니까? 정확히 제가 몇 개월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상당 장기간 동안 네, 한 1년 반. 예, 1년 반 정도 네. 됐죠. 이게 시장이 부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정 업무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은 가장 시급한 과제겠죠. 본회의에 지금 TK 통합특별법이 이제 예. 통과를 못하게 됐는데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통합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이관계를 썼다. 네. 또 뭐 민주당 책임이다. 뭐 속임수를 썼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단어가 이관계하고 속임수인데 네. 맞죠. 맞기는 하나 한 기업에서도 어떤 임원이 뭐 계약을 하든 어떤 뭐 정책을 추진하든 하다가 이게 좌초되거나 실패하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책임 소재를 이야기할 때 저쪽에서 우리를 속였어요 라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거는 20조 1년에 5조씩 20조라는 거대한 예산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정말 그게 대구 또 경북도 경상북도 대구 시민과 도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그 논의 과정에서부터 협상 절차에서부터 정치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통합된 목소리가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엄청난 그 시민들의 저항이 있게 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또다시 뭐 뭔가를 어떤 뭐 발표를 하든 성명 발표를 하든 하고 뒤늦게 대구의 경우에도 버스를 13대 동원해서 가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들도 다 진짜 그 대구의 경우 12명, 경북에 13명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통합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시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진작부터
버스 13대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진작부터 그렇게 통합된 목소리를 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런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리가 되면 지금도 뭐 아직까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4월 5일까지 하면 된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런 그 데드라인을 믿고 일을 추진하기에는 네. 너무 많이 신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 기다릴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 누군가는 네. 어떤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 행정 통합을 또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그 8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예. 이렇게 저도 제가 이전에 제 주소를 이야기할 때 학교 예. 다닐 때 제가 초중고대를 대구에서 나왔습니다만 주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경상북도 대구시 남구 대명 7동 몇 번지 뭐 몇 번지 제가 기억합니다만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경상북도 대구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구와 경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금도 보면 대경선을 타고 구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대구 직할시가 되고 광역시가 됐을 때는 그때 시점에서 그렇게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또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합의 필요성이 또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연계가 돼 있습니다. 아까 뭐 그 구미 말씀도 드렸고 네. 그리고 제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이따가 공약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네.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첫 번째 에너지 에너지 경제 에너지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 에너지가 대구 자체만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북에 있는 원전, 울진, 경주 그리고 LNG 발전소, 안동, 고령 이런 그 구미 이런 쪽에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 물론 이제 행정 통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 통합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이는 만큼 경제적인 협력과 통합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는 행정 통합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년도에 그때 출마하셨을 때 제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그때 네. 했었었는데 예. 이번에 연락드리려고 보니까 이렇게 문자도 이렇게 주셨던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또 아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시민분들은 또 이제 갑자기 나오신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두 번째 도전인 걸 모르시고 그래서 좀 이번에 또 두 번째 도전하시게 된 출마 계기 좀 네.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 제가 뭐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네. 핸드폰이 사용하지 바꾸셨죠. 네, 못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뭐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제가 특히 이렇게 됐을 때 네. 걱정하시면서 연락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근데 어떻든 말씀대로 네. 이번이 첫 번째 출마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출마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지율이 많이 나와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제가 2020년 이게 뭐 정말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2020년 말일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인재 영입으로 총선에 출마를 위해서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대구하고 그때 다시 와서 만난 대구하고 전혀 다른 대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던 대구, 제가 초중고대를 다녔을 때의 대구는 말 그대로 뭐 서울, 부산, 대구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2대 도시였어요. 예, 제가 이제 뭐 다시 생각이 나는데 2019년 말에 제가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자유한국당의 인재 1차 인재 영입으로 해서 총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었는데 그때 경험했던 대구는
제가 초중고대를 다닐 때 대구와는 전혀 다른 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라고 말은 그렇게 했었지만 네. 제가 초중고대 다닐 때의 대구는 사실상은 부산보다는 서울, 대구, 부산이라고 할 정도의 대구였어요. 2대 도시, 네. 사실상 경제를 주도를 했으니까 제가 79학번이고 1983년에 졸업을 했고 85년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이제 대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 기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대까지 거의 90년대 초반까지는 아마 그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했던 게 대구가 아닌가 싶어요. 한때 이제 우리가 보면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중공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이 성장을 하고 변화를 겪었지만 한때는 대한민국 수출의 20-30%를 대구의 섬유 산업이 담당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대구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이끄는 도시였죠.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문희갑 시장님을 만나서 네.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자랑스럽게 문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교육적으로 봐도 질문 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대구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데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남북 분단 되기 이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대구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울에 그 대한민국에 3대 고보가 있었는데 네. 고등보통학교죠. 네. 3대 고보가 있었는데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평양의 평양고보, 서울의 경기고보, 평양의 평양고보, 그리고 대구의 경북고보 이렇게 3대 고보가 명문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교복이 있었으니까 교모도 있었잖아요. 네. 남자 학교의 경우에. 근데 서울 경기고보는 하얀 줄이 한 줄, 평양의 평양고보는 줄이 2줄, 네. 대구의 경북고보는 줄이 3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평양, 대구에 네. 대한민국 3대 명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됐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뿌리,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제가 이제 대구를 떠날 때인 1985년까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19년에 다시 와 보니까 그러면 몇 년입니까? 20-30년 만에 네. 다시 경험을 하게 된 대구는 그런 명문 교육 도시로 또 대한민국을 이끌던 경제 도시로 산업 도시로의 그 위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꼴찌라는 그 단어가 맴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도 제가 선거에 나가면서 얘기했던 게 대구가 몇십 년 동안 GRDP 1인당 지역 생산성 GRDP가 30 그때는 또 20몇 년이었겠지. 28년이나 29년이나 그 꼴찌를 네. 유지를 했었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모든 후보가 9명 모든 후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허탈한데 그러면 지난 그 제가 왔었던 2019년의 대구와 지금 2026년이면은 몇 년입니까? 7년 정도 네. 됐잖아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라도 2, 3이라도 올리면은 참 시장으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다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뛰어난 분 대선 후보가 와도 대구를 바꿔놓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되시면 또 지역 경제를 좀 어떻게 살리실지 좀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보관이 있고요. 네. 제가
원래 초중고대를 다녔으니까 대구에 대한 그 지식이라든가 대구를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와가지고 제가 구석구석 좀 살펴보니까 네.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네. 산업 인프라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데 이걸 엮어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뭐 참 흔히 하는 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빼야지 보배가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슬은 있는데 이걸 빼지 않아서 보배를 만들 수 있는데 보배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성서산단도 가보고 수성 알파시티도 가보고 이걸 쭉 돌아보니까 아, 이 산업 인프라, 경제 인프라는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제 공약을 말씀을 드리면 이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네. 빼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대구 혁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혁명의 양대 기둥은 대구형 산업혁명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대구 정신혁명입니다. 대구 정신혁명이라고 했을 때 이건 순전히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한 정신혁명이 아니고 기득권의 정신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세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이 부나 권한이나 아니면 다른 지위들이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을 정도로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신혁명이 돼야 되고 제가 출마 선언 때도 박정희 네. 할 수 있다 정신 대한민국의 대동맥 산업 대동맥을 건설한 경부선이겠죠. 경부선 그 도로겠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정신 네.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다시 대구에서 되살려서 저는 대구는 할 수 있다. 대구 시민은 할 수 있다. 이런 정신혁명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형 산업혁명을 주도를 할 텐데 대구형 산업혁명의 또 3대 가지는 네. 에너지, 방산, 교육입니다. 에너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대구시였던 네. 때가 있는 것처럼 아까도 그 말씀드렸죠. 네. 그 원전하고 LNG 발전소를 이용을 해서 이 최근에 보면은 뭐 핑크 수소, 블루 수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형 에너지는 수소 에너지입니다. 네. 수소 에너지고 대구 인근에는 대구는 최적 조건을 가지고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협조해서 수소 경제로 네. 산업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네. 에너지 없이는 어떤 산업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에너지야말로 산업의 산소 호흡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대구를 방산 도시로 만들 겁니다. 또 최근에 저도 참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을 취재를 했지만 최근에 이란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 이란 전쟁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그 방산 수출이 40조예요. 30조에서 40조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데 뭐 천국 미사일 하나만 보더라도 UAE하고 이라크 등 수출해서 3, 4조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대구가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빼야지 보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대구가 이 사실을 참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입증이 되는 게 뭐냐면 네. 대구가 방산 산업을 주도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혹시 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네. 왜 그러냐면은 대구에 그 대구테크 등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방산 유관 기업이 네. 많습니다. 네. 대구텍만 하더라도 방산 관련 매출만 1년에 1조 7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방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 4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 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그 매출 실적만 보면
20조 원에 이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빼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보면 뭐 방산하면 4천의 그 카이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인프라는 돼 있는데 그 인프라를 엮어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주도해 나가는 그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2국방과학연구소를 대구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 지상전 위주의 국방과학연구소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충청도도 충청권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거기는 계룡대가 있으니까 그걸 앞세워서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네. 또 전라남도도 그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대구만큼 입지 조건 좋은 데가 없다. 그리고 제2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이 되게 되면은 지금 뭐 무열대 부지가 되겠죠. 네. 그게 유치가 되게 되면 유관 기업도 따라 들어오고 또 유관 연구소도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대구야말로 이런 방산 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방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또 연구 인프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니아 또 대구에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요즘은 보면 모든 게 인공지능인데 뇌과학연구소도 또 대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산산업 첨단 방산산업을 이끌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네. 알다시피 네.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이런 첨단 AI 첨단 산업이야말로 청년들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예요. 많은 청년들이 대구에서 교육을 받고 네. 서울로 가서 서울 수도권의 판교니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네.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앞으로 제2국방과학연구소가 대구에 만들어지고 네. 유관연구소 또 유관기업이 대구에 방산 산업으로 집적이 되게 되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대구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에너지 산업이나 방산 산업의 그 기틀을 만들어주는 그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제학교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지만 네.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협조해서 국제학교를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보면은 그 교육부의 예산이 직접 이제 초중고는 아닌데 네. 대학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대학으로 바로 맞습니다. 예 네. 됐는데 그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네. 대학에 가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 뭐 계약학과라는 이름도 이름의 그 학과도 많이 개설이 됐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와서 대학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가 돼서 정말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그런 말 그대로 산학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산학정이 되겠네요. 산학연 정부가 서로 연계를 해서 지방의 산업, 지방의 기업과 연계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이제 오면서 제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기사님이 먼저 이제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네. 그 대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괴감,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던 대구가 자괴감에 넘치는 네. 그런 도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대구에 똘똘한 중소기업 하나 없다. 물론 이제 뭐 저는 똘똘한 기업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분의 인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대구에는 똘똘한 중소기업 하나 없지 않냐. 저는 아까 어떤 4년 후 어떤 대구가 네. 될 것이냐고 물어보셨는데 4년 뒤에는 적어도 똘똘한 중소기업이 넘치도록 하겠다. 그 똘똘한 중소기업은 고부가 경제가치, 고부가가치를 내는 그런 똘똘한
기업들이 넘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경쟁 후보자들 면면도 보시면은 뭐 판사, 검사, 뭐 CEO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차별점이랄까요? 좀 후보님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우선 사진 찍어보면 그냥 드러나잖아요. 성적으로도 차이가 나고요. 우선 이제 두드러지게. 최근에 보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여성 총리가 저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여성 총리가 일본이라는 거대 열도를 이끄는 지도자가 여성 네. 지도자가 탄생했는데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민선이고 관선이고 다 통틀어서 대한민국 그 자치단체 역사상 자치단체가 아니구나 대한민국 역사상 단체장이 여성이 한 명도 네.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번에 뭐 차별점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판사, 검사, 국회의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이제 대구가 그 점에서는 대구 시민들이 지금은 준비가 돼 있어요. 보면 제가 참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대구가 너가부지 마시노의 시대였다. 너가부지 마시노의 시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기득권이죠. 기득권의 세습, 그죠? 기득권이 세습하게 되면은 전체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전체 시민한테 또는 다수 시민한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에서 기득권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그 입증하는 게 뭐냐면 대구에는 현금 부자가 많은 순위로도 네. 아주 높은 순위에 오릅니다. 제가 그 보니까 3, 4위 정도로 오르던데 그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 GRDP 1인당 GRDP는 꼴찌 17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인당 지역 생산성은 꼴찌인데 현금 부자 순위로는 3위, 4위 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또 한편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도 이게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 전체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그렇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또 크다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 건강하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대구가 너가부지 마시네 참 이게 발음이 참 쉽게 안 된다마는 너가부지 뭐하시노의 시대였다. 기득권에서 기득권이 세습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는 안 된다. 지금은 니는 뭐하노? 그러니까 그 배경, 그다음에 당신은 판사냐, 검사냐, 국회의원이냐, 어떤 집안 출신이냐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당신의 당사자의 창의성, 당사자의 역량, 당사자의 능력을 보는 문화로 바꾸지 않으면 대구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바꾸겠죠. 그리고 이제 그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판사, 검사, 국회의원 출신 아니고 네. 저 자신이 어쩌면 일반 개개 시민이 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닦아왔다고 생각해요. 만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으로서도 여성 최초 뭐 MBC 같으면은 이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는 거대 방송사입니다. MBC에서 여성 최초 보도본부장, 네. 여성 최초 기획본부장, 여성 최초 지역사 사장, 여성 최초 워싱턴 특파원, 여성 최초 워싱턴 지사장을 제가 그런 기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존에 봤던 그런 단체장 후보들이 만약에 또다시 선출이 되게 되면 같은 재료를 섞어서 만들면 같은 요리가 나오잖아요. 꼴찌 탈출이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재료, 다른 커리어를 살아온 사람을 선출을 하게 되면
다른 대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지선에도 좀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 저는 대구가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응원한다, 지지한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이 무려 5명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들은 오히려 저보다 선거운동을 더 먼저 시작했고 출마 선언을 의사를 표현하면서 저는 선거운동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들보다 거의 때로는 2배, 때로는 뭐 2배가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신 것도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좀 바꿔봐라. 그런 메시지를 저는 시민들이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그런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카이치 사나에를 만든 것처럼 대구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여성 지위로 보면 OECD 중에서 일본은 하위에 여성 지위적인 면에서 보면 하위에 한국보다 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사나이를 선출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실시된 총선에서 보면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 의석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대구 시민들도 그런 소위 선거혁명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근데 대구 경북에만 좀 현역 의원들이 몰린다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국회의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게 내셔널 어셈블리잖아요. 나라 일하라고 보낸 건데 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온다는 겁니까? 그것도 무려 5명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더더군다나 압도적으로 지금 여야 구도가 여대 야소, 그것도 뭐 압도적 여대 야소죠. 그런데 나라 돌아가는 건 모르겠고 이건 좀 너무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라 일하라고 보내놨더니 그게 아니라 그 지방으로 돌아온다. 이게 그 굉장히 볼성산업계에 비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참 3선, 4선, 6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게 시장이라는 자리가 국회에서 할 만큼 하다가 이제 은퇴를 앞둔 그 퇴임 기념 선물이 시장이라는 자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후보님의 1호 공약은 아까 말씀하신 대구 혁명으로 네.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또 대구 시장들이 뭐 산업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내걸었었는데 이전 시장과의 좀 차이점을 좀 어떻게 두실 수 있을까요? 이 공약을 네. 비교를 해보시면 네. 다를 겁니다. 뭐 세금을 깎아주겠다든가, 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든가 네. 그런 이제 제 공약이 그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든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든가 그런 것이 그런 것을 공약으로 내건 분들이 많잖아요. 뭐 거의 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동성로에 뭐 동성로를 다시 활기차게 하겠다 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던데 저는 이 틀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저야말로 네. 창조 경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창조 경제라는 것 자체가 네.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든다라기보다 네. 있는 거를 구슬을 빼는 역할을 제가 한다는 거죠. 에너지도 대구가 가진 입지 조건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대구를 변화시키겠다는 것. 방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네. 방산 유관 기업들을 활용해서 네. 방산 산업 거점으로 또 대구를 전환시키겠다는 것. 저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정말 참
우수한 그런 구슬들을 꿰서 보배로 만들겠다. 그게 저의 공약입니다. 시민분들 만나시면서 느끼시는 체감하는 분위기는 어떠세요? 가장 많이 들으시는 뜨겁죠. 말씀. 뜨겁고 이번엔 좀 바꿔봐라. 네. 그동안 당할 만큼 당했다. 이번엔 좀 바꿔봐라. 그런 얘기를 정말 만나는 분들마다 네. 어마어마하게 해서 뜨거울 정도입니다. 차기 대구시장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추진력.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네. 추진력. 그리고 그 책임감, 방향성. 왜 지난 33년 동안 꼴찌였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들 시장 하신 분들 면면을 보세요. 진짜 뭐 기획 예산처 장관을 했다, 무슨 차관을 했다, 국회 몇 선을 했다. 그 커리어를 보세요. 제가 네. 한 분 한 분 다 봤다니까요. 한 분 한 분은 훌륭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방향성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네. 방향성, 추진력, 책임감. 저는 추진력도 있고 대구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좀 무엇보다도 제가 내세우고 싶은 건 방향성입니다. 차기 대구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와 임기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여야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대치 전국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그 다른 정권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꼴찌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33년 동안 그러면 계속 그 국민의힘 계열하고 다른 대통령이 있어서 이렇게 꼴찌가 됐습니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다 예를 들면 제가 소속하고 있는 국민의힘하고 다른 대통령들이었습니까? 그래서 꼴찌를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구 시정을 이끌 지도자는 방향성, 추진력, 책임감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 그 사실 지방 정부거든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따온다. 물론 이제 뭐 예산을 따올 때는 협상도 하고 때로는 그 싸우기도 하고 또 뭐 사정도 하고 필요하다면 애원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인프라를 엮어서 똘똘한 중소기업, 똘똘한 방산기업, 똘똘한 에너지 기업을 만들면 그냥 중앙정부만 보고 애원하는 그런 시정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 상황도 잘 보고 계시겠지만 보수 정치가 지금 좀 위기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해법이랄까요? 참 그 해법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선은 참 제가 지금 약간은 뭐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있지만 보기가 참 민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보수 정치, 보수 정당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주도해온 그걸 보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유우파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만든 것은 저는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많이 위축돼 있고 위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잘못된 유럽파식 북구식의 건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저는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요구를 한 기업 수가 470개인가? 요거는 뭐 확인해봐요. 제 기억이 그래요. 벌써 노란봉투법 시행하고 난 다음에 수백 개 기업에서 노조가 나서서 진짜 사장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그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방향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경제적 책무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저는 건강한 사회 민주주의 세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더 저는 유권자들, 대한민국 유권자들, 또 대구의 유권자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이제 선거법이 갑자기 또 떠올라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지켜야 한다. 저는 그 말씀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 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선거가 그런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지키는 그런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남겨두고 요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평소에 인생 철학이나 소신, 뭐 삶의 지향점 이런 게 좀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옳은 건 옳은 거다. 뭐 때로는 뭐 필요에 따라서 그게 이제 뭐 조직을 이끄는 장으로서는 필요에 따라서 약간 본인의 뜻을 굽힐 때도 있고 타협도 하지만 옳은 건 옳은 거다.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제가 정말 참 자리만 보전을 하려 그랬으면 제가 조금 더 편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 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옳음과 그름이 있을 때는 저는 옳은 것을 선택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못하신 말씀 있거나 대구 시민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예. 대한민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선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도 사실상 지금 어쩌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그리고 지난 33년 동안 이 시를 이끌어온 그 정치인들과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가 꼴찌 탈출을 시킬 수 있는 후보다라고 내세워왔지만 결과는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 대구 유권자들에게 이번이 사실상 대구가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꼴찌에 머무르느냐 그 선택을 할 마지막 기로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